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수상으로 이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수를 다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지수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가 나와도 종목별로 보면 뭐 당연히 신고가가 아니죠.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고 뭐 대형주 중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2010년도 들어서 제일 약세일 때가 1500이었고 보통 한 2000에서 2200, 2000 뭐 3, 400, 요 2000에서 2400 고기가 거의 한 7, 8년 했었는데 역시 증시는 잔인합니다. 올 3월 달에 이때 이제 장중에 이제 밑에 이제 긴 꼬리 달고 1,500이 무너졌었죠, 잠깐. 그러면 이거는 그때 세 번에 걸친 그 반대 매매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때. 예. 이때죠, 이때. 그러고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그때 평소에 시인용이 한 10조 정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다가 이 3월 달에 6조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매매 맞고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뭐 현금 상환을 시켰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다쳤죠.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신고가가 나온 상태인데 예, 공교롭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번 달만 들어서도 지금 이거 올린 건 지금 외국인들이거든요. 한 7조 정도 지금 상고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2,300에서 지금 2,600 올린 거는 외국인들 올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10월 말일까지는 뭐 샀다 팔았다 하되 11월 저기 이제 2일서부터 장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때부터 매수를 합니다. 뭐 거의 뭐 쉬지 않고 산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때 누가 팔았냐면 전부 다 기관들이 판 겁니다. 보통 투신, 그죠? 뭐 개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증권사, 뭐 좀 이 정도. 그 다음에 개인은 샀다 팔았다가 이제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외국인들이 이 매집을 할까요?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에서 6만 8천 원까지 땡긴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10만 원 또 보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치료제 백신이 뭐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경제가 돌아선다고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수익이 클까요? 글쎄 뭐 지금 이 병을 제일 잘 방어를 하고 또 이 지표나 모든 것이 한 발 앞선 나라들이겠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10배가 올랐는데 미국 사회나 이런 뭐 정치권이나 어디 뭐 폭등했다 무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나요? 없죠. 우리도 뭐 3배에서 4배 정도는 올랐죠. 만약 서프라임이랑 비교하자고 그러면. 근데 미국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닌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요번에 그 재무부 장관으로 자닛 옐런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파 그러는데 어떻게 딱 그렇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어느 진영에서나 그렇게 반대에 부딪힐 그런 사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5% 정도 인버스 샀다고 그랬는데 미국 거 그거 다 정리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시키는 거 보고 어떤 식으로 난관을 잘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뭐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투자 자산의 한 7% 정도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연금도 다 포함된 거겠죠. 우리나라는 17%라고 그럽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죠? 부동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지금 개인 자금들이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가 날라옵니까? 이제 앞으로 매년 강도가 쓰일 텐데, 아니 다주택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금 고의서만 날라오죠. 주식은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수익에. 증권 거래세는 매도 대금의 0.25%를 수익이 나든 손해를 나든 팔 때 거래세를 띄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 추후에 양도세를 낸다 하면 거래세를 없는 것처럼 해야죠. 없애야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밖에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요. 뭐 월급쟁이들이야 뭐 좀 많이 받는 사람도 30%가 넘어요. 34%? 뭐 구간마다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주식하고 부동산인데,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다하게 세금 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두 채 이상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가 그러면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더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한 거는 매점 매석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라 망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면 된다는 얘기죠. 뭐 20% 뭐 어느 정도 공제하고 지금 뭐 5천만 원 얘기 나오던데, 그건 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닥 세금 띄어가니까 뭐 신고할 것도 없이, 미국이 할 일 없다고 증시 부양을 그렇게 하려고 기를 쓰겠습니까? 10배가 올랐는데도. 그래야게 돌아가거든요. 소비다, 경제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부동산 자금까지 증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한 5, 6년 옆으로 횡보한 거 이상으로, 그 옆으로 횡보가 길면 길수록 탄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에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정리를 했고요.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종목도 좀 바뀌었는데, 이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CJ제당, 한전도 있고, 풍력주, 2차전지주, 그다음에 바이오 있는데,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진단 키트 이쪽은 좀 관심 밖으로 간다고 봐야죠.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좀 장이 좀 뒤죽박죽이니까 그 은이 굉장히 약세입니다. 어제 3% 넘게 빠졌는데, 과거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날 있지 않습니까? 7월 말 정도 됐을 때 이게 하루에 플러스 7% 마이너스 8%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낙폭이 위아래에서 한 15%가 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제가 그어놓은 게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딱 이제 그 전에 왔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기술적으로 제가 이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구리가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구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지금 이럴 때는 금보다는 은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은이 치고 나갔는데 거꾸로 이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나 그걸 비트코인이 잡아먹질 않나 좀 그러네요. 뭐 저는 어차피 2년을 더 본다고 그랬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4달러에 산 게 있는데 배를 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살 때부터 14달러 때하고 17달러 때 샀는데 14달러에 산 거는 뭐 배는 나왔죠. 근데 팔성하고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유할 것이고, 뭐 기사 보니까 무슨 뭐 JP 모건이 귀금속으로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유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지 매도 정상금액 그렇다는 건지. 근데 물론 벌금은 뭐 국채하고 이거 은시세 조작으로 해서 그것도 거의 10억 달러 벌금을 냈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JP 모건이 은에 대해서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코맥스 창고에 은이 얼마 있다, 뭐 1억 몇천 몇천 뭐 이렇게 있다 하는데, 거기서 물건이 차면은 실물로 다 출고를 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자들은 지구에 예를 들어서 은 총량이 15억 온스라고 그러면 거기에 거의 반 좀 안 되게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이건 다 그냥 매집한 게 아니고 JP 모건만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은값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게 여기서 보면 이런 대량 거래 잔량들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LP 잔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LP라는 게 유동성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JP 모건이 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가를 제공하면서 자기가 찍어 누르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 ETF SLV 이거를 JP 모건이 호가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SLV 주식을 실물로 전환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개인들이 이거 산 다음에 ETF 산 다음에 나 이거 실물로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대량 매수자. 근데 그나마 거기에 시장 조성자니까 어느 정도가 대량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실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베어스톤스한테 베어스톤을 뺏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어스톤스가 이 시장 조성을 하면서 공매도를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잡아끌어 올려버린 거예요, JP 모건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거의 10년 동안 이걸로 이자도 없는 거를 다른 광물은 이렇게 최대 매집한 건 없죠. 이거 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새로운 화폐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기초자산으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차익인데 이걸 누가 사주겠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로 보는 거죠. 은이 이제 많이 이제 산업재로 쓰이고 뭐 4차 산업 재료로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기사에는 뭐 20년 있으면 고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죠. 뭐 그 사이에 또 이상한 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제 꽝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미리 알고서 다 매집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폭발적인 그런 발작적인 일이 들어와야지 자기들께 어느 정도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1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내년에 이제
뭐 돈이 자금이 더 풀리면 1월 달 돼서 풀리기 시작하면 또 다시 또 요입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다음번에 반등 나올 때는 이거보다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기다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